주말에 어디 갔다 와서 봅시다. 자, 여기 함수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무엇인지 골라내는 건데, 이걸 일단 기억하라고 그랬죠. 함수 안에는 이 큰 범위 안에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안에는 일정 부분에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역과 치역이 아니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1대1 대응이 존재하고, 다시 그 안에 x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답이 나오는 항등함수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그 얘네 포함되지 않는 상수함수라는 게 그림상 보면 이제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고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7번 문제, 기역은 y는 x-1차 함수죠.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1차 함수 직선이잖아. 그치? 함수 맞아요. y축과 만나는 교점 한 개고, 가로축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도 항상 한 개씩이라 1대1 함수도 성립하며, 그 다음 정역에 맞는 y값 전체, 자, 이것부터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이런 거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 다 함수는 맞죠. 함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할 때는 y축과 만나는 교점들이 항상 한 개씩인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어도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죠. 그럼 함수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성립하려면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계속 한 개씩이 돼야 돼요. 계속 한 개씩이잖아. 한 개씩.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다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하는 방법은, 1대1 함수는 긋다 보면 어느 특정 부분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프가 안 만나. 그래서 치역이 공역에 y값이, 찍히는 y값이 공역에 그냥 순수하게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역이 공역에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1대1 함수는 계속 만납니다. 계속. 저 끝도 그릴 수 없죠? 계속. 이 아래 끝도 그릴 수 없어요. 계속.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니 1대1 함수가 성립하는데, 얘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얘는 1대1 그냥 함수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얘도 직선 같은 경우는 위로 무한히 뻗고 아래로 무한히 뻗잖아요. 그럼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인데 그 끝이 위아래 무한히 만나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x-1, 저 기역 있죠? 기역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니은은 y는 x, y는 x도 직선은 직선이라 1대1 대응이 되긴 하는데, 이건 x값과 y값이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라고 했죠? 니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y는 x제곱, y는 x제곱이면 포물선이에요. 원점이 꼭점이며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얘는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가 아니죠. 1대1 함수가 되려면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두 개씩 만나고 있기 때문에 x값 하나에 x값 두 개, y값이 하나인 꼴이라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기는 상수함수와, 쓰다 말았네요. 상수함수와 또는 기타가 뭐냐면 이런 거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함수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리을 y는 3,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리을은 여기 있는 거예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이런 거 여러분 안 그려봤는데,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V자 모양으로. 왜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나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우리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같을 때와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양일 때, 절대값이 음일 때로 생각이 되니까. 그럼 이 얘기는 그래프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나누어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원점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 x가 기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다. 오른쪽 범위에서는 여기 조건에 맞게 그려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점선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 형태에 맞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절대값이 양수니까 제가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절대값 의미 없이 그냥 나올 겁니다. 얘는 절대값 안에가 음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올 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니까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걸 그리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1. 얘가 x 절편이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1. y 절편이 플러스 1인 직선이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정도를 지나가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이 선의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번엔 얘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 얘는 x절편. 선생님 왜 절편을 자꾸 구하시죠? 직선이니까 점 두 개 필요합니다. 그 점 중에 이왕이면 x값이나 y값이 0이 되는 게 절편이 그림을 그리기 편하기 때문에 절편을 구하는 거예요. x절편, y가 0일 때 x값, y 0집어넣기 넘어가면 x값은 마이너스 1 나와요. y절편, x가 0일 때 y값, x 0집어넣으면 뒤에는 이 상수값이 y절편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과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0, 마이너스 1은 여기입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인데 여기는 이 빨간색의 땅이니까 여기는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V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가끔 나와 또. 앞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이 V자 모양 잘 기억하세요. 어디서 V자 모양이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 이런 점에서 0이라는 점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인데 이 마이너스 1,0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이에요.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집으면 그때 y값이 0 나오죠. 여기서 꺾이는 V자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만약 y는 절대값 x-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점 2, 그때 y값이 0이죠. 2,0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이에요. 여기쯤에서 꺾이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 얘를 그리려면 y는 절대값 x-1 플러스 2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안이 0이 된 x값 1, 그때 y값 x 1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는데 y값이 2가 나오죠. 1,2에서 꺾이는 V자예요. 1,2면 대략 여기 있죠. 1,2 여기서 꺾이는 이렇게 V자 모양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꺾이는 V자 모양 그래프 이렇게. 얘는 함수는 맞죠? 함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긋는다고 생각해봐. 항상 만나는 점이 어쨌든 한 개씩이에요. 근데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을 그으면 두 개씩 만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쟤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타 부분. 1대1 함수에 못 들어가는 부분. y는 마이너스 2x. 이건 1대1 대응이죠. 직선이니까 1대1 대응이냐?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읍. 되셨죠? 그럼 1대1 함수는 왜 안 나오죠? 여기 교과 왜 1대1 함수가 대표적 지수함수인데 여러분이 아직 지수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줘봐야 여러분이 못 그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따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 않긴 합니다. 그럼 1대1 함수를 찾으시오 그러면 1대1 함수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다 찾아야 됩니다. 이걸 다 쓰셔야 돼요. 기역, 니은, 비읍 이렇게 쓰시고 1대1 대응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걸 찾는 거죠. 똑같네요. 기역, 니은, 비읍. 항등함수를 찾으시오. 얘만 찾는 겁니다. 니은. 상수함수를 찾으시오. 아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상수함수는 리을이었죠. y는 3. 네,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입니다. 이제 이 함수 파트에서는 이 함수 파트, 요 뒤에 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 함수 파트에서는 여기 마지막 범위고 매우 합성함수처럼 얘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함수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미팅하러 이제 남학생이 나왔어. 여기 1이라는 남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주선자가 야, 남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게 찍었어요. 그래? 알았어. 난 A가 마음에 들어. 이거를 우리가 함수에서는 뭐라 불렀었냐면 얘를 함수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A가 나옵니다 라고 말했잖아. 그때는 정의역이 누구였죠? X입니다. 공역은 Y입니다. 그랬었네요. 근데 여기는 여학생 집단이 막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왜 맨날 남자애들만 선택해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야, 이번에 우리가 선택할래.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역방향의 함수. 네, 역방향의 함수. 얘를 이렇게 가는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함수 f의 역함수라 말하며, 이거 한글이잖아? 이거 좀 수학적 기호를 쓸 필요가 있어서 이런 기호를 만들어요. 마치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쓴 것처럼.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지는 않고 한글로는 f의 역함수라고 그러고 영어는 뭐 인버스인데 뭐 손님들마다 뭐 영어 쓰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한글 씁니다. f의 역함수라는 기호입니다. 지수가 아니고요. 역함수, 역방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역방향의 함수가 이제 역함수인데, 역함수라는 이것도 하나의 함수다.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예요. 역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1이 짝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정의역은 x가 아니고 y입니다. 공역은 x입니다. 계속 우리가 x가 왼쪽이 정의역, 오른쪽이 공역의 형태를 배워왔는데 역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애들과 선택받는 애들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 함수를 앞으로는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말했지만 단순해요. 내용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뭐가 많습니까? 그러면 위아래 잘 보세요. 위아래 잘 보시면 약간 느낌 이런 느낌인데? 함수 f가 x에 네모를 집어넣으면 세모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그럼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까? 하면 이게 맞바뀝니다. 얘네들의 위치가 맞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틀을 이해하셔야 돼요. 역함수를 취하면 원래 네모가 x값이었고 이 세모가 y값이었는데 역함수를 취하면 정역과 공역이 바뀌면서 얘네의 위치가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함수 기호가 있던 거든 없던 거든 없는 걸 붙여놔도 바뀌고 있던 거를 떼도 서로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얘처럼. 없던 걸 붙여요.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가 서로 맞바뀝니다. 있던 거를 떼도 얘네들의 위치가 서로 맞바뀌는 겁니다. 그게 역함수의 관계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역함수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역함수란 거 어떻든 함수긴 함수인데 이 역함수를 매번 구하기가 불편할 때가 많아. 그래서 역함수 문제 10문제 중에 거의 7문제 이상, 7, 8문제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원함수를 통해서 역함수를 통해서 원함수를 추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함수에다가 3 집어넣었더니 1 나왔네? 그러면 네 머릿속은 이게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고 원함수에 1 집어넣으면 3 나온다는 뜻이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 이유는 보통 역함수식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주어진 함수 f에 역함수가 미리 문제에 나와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냥 원래 함수가 나와 있어. 근데 원래 함수 fx가 무엇일 때 그 역함수에 3 집어넣으면 1 나왔을 때 f 어쩌고 무엇이 오르면 이걸 통해서 원함수를 추론하는 겁니다. 원함수의 값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뒤에 아마 나올 텐데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줄 치시고 별표 2개 치세요.
1대1 대응 함수. 여기까지만 그냥 또 뒤에 함수 붙이면 헷갈리니까 1대1 대응. 1대1 대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써놓으세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역함수는 언제 존재합니까?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에서만 존재합니다. 왜요? 왜 1대1 대응에서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이래요. 1, 2, 3 남학생들 미팅가 나왔어요. 여학생들 A, B, C, D 나란히 찍었어. 이렇게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나란히 찍었어요. 함수 F.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 하는 거죠. 반대 방향 하는 함수 역함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누가 나 찍었어를 다시 반대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널 찍을 거야. 네가 날 찍었다면 나도 널 찍을 거야. 이게 역함수인데, 역함수를 구하고 보니까 정의역? 역함수? x가 공역? 문제가 발생하네. 남학생은 아까는 3명, 여학생이 4명인데 이제는 선택하는 정의역이 넷, 선택받는 공역이 셋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함수값이 없네. 함수가 성립하려면 x는 무조건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얘는 함수값이 없잖아. 그래서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1대1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함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성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d가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야 함수가 성립해요. 그래야 정의역이 모든 y값을 하나씩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됐죠? 따라서 일반적인 함수들은 역함수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상수함수도 마찬가지죠. 1, 2, 3 A, B, C 다 얘만 찍어. 이게 상수함수지. 이게 함수 F예요. 그럼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대로 하죠. A, B, C 1, 2, 3 다 이리 갑니다. 다 화살을 반대로 보내는 거죠. 반대로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얘는 함수값이 없으며 얘는 벌써 2개 이상의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함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면 절대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 성립한다. 아셨죠?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다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1대1 대응이구나 라는 걸 미리 유념하시고,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지울게요. 여기를.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1차 함수 y는 2x-1 이런 함수 f가 있어요. 이렇게 쓸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f 땡땡.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방법이 2가지인데 사실은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순서가 약간 누굴 먼저 취하냐의 차이점인데, 책은 보통 뭐라 써있냐면 이렇게 많이 써있어요. 이 식을 아직 함수 f, 여전히 함수 f인데 이 식을 y가 아닌 x로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y로 정리됐잖아요. y는 하고 y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아니고 x는 하고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넘기고 이렇게 되겠죠? x로 정리하니까 양변 2로 나눕니다. 그럼 x는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역함수가 취해지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가 뭐죠? 그러면 역함수는 x 대신에 y가 들어가고 y 대신에 x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째서요? 아까 보셨잖아요. 원래 정역이 공역으로, 공역이 정역으로 x, y가 맞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취하겠다는 얘기는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y는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거보다는, 얘보다는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fx보다는 이렇게 y로 쓰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서로 맞바꾸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fx 대신에 y를 껴넣으시고 xy를 뒤바꾸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처음 어차피 바꿀 건데 그냥 처음부터 바꾸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y를 x로 여기는 x를 y로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자리에서 벌써 역함수가 취해진 거예요. 하지만 역함수도 함수니까 이걸 y로식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x 플러스 1은 2y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역함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x, y를 뒤바꿔 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식을 x로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x, y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x, y를 바꿔 놓고 이 식을 y로 정리하든지 둘 중에 알아서 하시면 역함수는 구해집니다.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극단적인 예. fx가 2x-1일 때 f 역함수 3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라는 얘기죠. 첫 번째 방법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주는 겁니다. 역함수에다 3지분을 하잖아.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 구하려면 fx 대신에 y라고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방법은 둘 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아예 미리 바꿀게요. y 대신 x, x 대신에 y를 쓰고 이 식을 y로 정리합니다. 그럼 2y는 x 플러스 1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1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식은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잘못 썼네요. 2로 나눴는데.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거기다 뭐 대입하시라고요? 3 대입하시라고요. 여기는 x자리 대신에 3을 대입해요. 그러면 여기는 x자리 대신에 3을 대입해야 되니까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2분의 4 약분하면 2. 그래서 이 답은 2가 됩니다. 됐니? 이게 정석적 방법이긴 해. 근데 시간이 좀 걸려. 귀찮아. 보통은 이 정도 문제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굳이? 아까 처음에 말했었죠. 역함수의 상당히 많은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서 그 값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한 7개 이상, 8개 이상의 문제들은 그냥 원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냥 K라고 하자. K가 뭐예요? 이것도 어떤 함수 값일 테니까 어떤 값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보통 수학적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함수, 수학적으로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들 때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K, 뭐 M, N 이런 걸 많이 주니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K라고 뜬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원함수식은 나와 있는데 역함수식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맞바꾸면 돼요. 그럼 원함수에서는 3과 K가 서로 맞바뀔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FK는 X 대신에 K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2K-1 그게 3이 될 때 넘어가면 2K는 4 따라서 K값은 2 이 값이 2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아까처럼 구하시지 마시고 아셨죠? 웬만하면 원함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걸 뭐 반대로 화살표를 받은 걸 반대로만 보내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F역함수 1 먼저 이게 무슨 값을 갖겠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FK가 1 이 뜻이에요. X 누가 1을 선택했냐고 묻는 겁니다. X 누가 Y값 1을 선택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가라는 얘기죠. 역방향 보냈을 때 1이 누굴 선택합니까? 2를 선택하네요. 뭐 이런 내용이라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니까 잘 풀어두시고요. 뭐 이런 것도 그러죠. 아까 연습했던 겁니다. 네,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답을 만족하는
A값을 구하시오. 역함수를 구하기는 좀 귀찮아. 뭐 한다고요? F1의 값이 A 이렇게 원함수를 이용합니다. 집어넣습니다. X에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어요. 그럼 1 집어넣는 거니까 4-3 그게 A 값이네요.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가볍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쉬운 문제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이건 직접 구하라는 건 구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구하라니까. 원함수 f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2.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 식을 y가 아닌 x로 정리하시오. 넘어가면 5분의 1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양변을 5를 곱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5y 플러스 10. 아직까지는 f입니다. 아직까지는 f예요. 이 식은 그냥 x로 정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식이야. 여기서 역함수를 취하라면 x, y를 뒤바꿔요. x라고 써져 있는 거를 y로 바꿔주고 y라고 써져 있는 거를 x로 바꿔주면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역함수랑 원함수가 서로 같을 때는 그게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한 대칭식을 썼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1 때 반비례라는 걸 배웠는데 기억해요? 반비례. 중1 때 니네 처음에 함수 배울 때 중1 때 참 니네 중1 때 참 애기였었죠. 애기일 때. 그때 정비례 반비례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배웠다고. 담을 반비례라 하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 이런 거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얘가 전형적인 원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아지는 함수예요. 이게 함수 F예요. 그럼 이 함수를 x로 정리하시오. 그러면 일단 x로 정리해보면 y분의 1은 x. 그렇죠? 여기 역함수를 취해요. x를 뒤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y는 이걸 y를 x로 바꾸면 똑같네. 그러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똑같아져요. 역함수를 취했는데도. 근데 역함수를 취했는데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는 좀 이따 배울 텐데 이 그래프가 y는 x 대칭 관계, 이 그래프 자체가 잘 보시면 y는 x 대칭이에요. 얘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1이 넘어가게 되고 얘가 이 선에 대칭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원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뒤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이 나옵니다. 역함수의 성질. 중요한 성질들이죠. 1번.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원함수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 방향의 역방향. 이거. 다시 여기 역방향. 그럼 얘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역함수 두 번 취하면 원함수와 같아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니은 여기도 2번 여기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3번도 별표 2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이든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죠. 혹시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으면 4번 써놓으세요. 4번. F와 F 역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이고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F입니다. 함수 F는 역함수를 앞에 쓰든 뒤에 쓰든 관계없다. 똑같다. 계산하면 다시 답이 똑같이 나온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 4번까지.
2번은 뭘 말하냐면 이거 사실 맞장난에 가까운데 여기 있죠. F 역함수 합성 F X. 그럼 배형대로 하는 거죠. 합성기호 나오면 저 동그라미 없애면서 가로를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X는 먼저 가까운 쪽 F에 시킵니다. 대응하지 않는 얘기는 대입하라는 얘기죠. X를 F에 대입한다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이런 느낌 가봅시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얘는 A가 나왔어. 그럼 여기 F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X 1 집어넣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은 A를 선택합니다. 그럼 F1은 A가 된다는 얘기죠. F 역함수 A. 그럼 이게 다시 뭘 물어보나요? 역방향으로 보냈을 때 A는 누굴 선택합니까? 1을 선택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F 역함수 합성 F에 1 집어넣으면 답이 1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집어넣어볼까요? 교환시켜서, 반대가 아니고 교환시켜서 F가 앞으로 가고 F 역함수가 뒤로 갔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다면 얘도 그렇죠. 동그라미 없애면서 가로치고 1을 먼저 이쪽에 대응시킵니다. 이거는 근데 미안합니다. 이거는 지금 값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A를 써야 되는데 미안해요. A를 쓸게요. 네.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답이 A가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알면 되는 거니까. F와 F 역함수를 합성해서 A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F 역방향에 A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이렇게 돼요. 그쵸? 역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역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1에 대응되는 거니까. F1은 누굽니까? A네요. 답이 똑같이 나오네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역함수끼리 합성시키면 그 값이 나오는 거죠. 옆에다 뭐 쓰셔야 되냐면 요거 써놓으세요. 책 옆에다가 여기 2번 옆에다가 F 역함수 합성 F는 F 역함수 합성 F 합성 역함수와 같으며 이 값은 I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간 게 답이다라는 뜻이에요. X 1 집어넣어. 그럼 답이 1. 2 집어넣으면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3번) 이식이에요. 이식. G 합성 F 두 개 함수를 합성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 역함수가 하나씩 내려와요. 지금 마치 드모로가 있을 때처럼 여집합이 하나씩 내려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대신 조심하셔야 될 게 쓰는 순서는 거꾸로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역함수가 내려오면 G 역함수를 먼저 써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역함수를 내려주고 역함수를 내려주는데 뒤에서부터 써야 된다고요.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가 답이 되는 거예요. 책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3번 옆에 여기 빈칸이죠. 빈칸에도 3번 옆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F 합성 G 합성 H 역함수 3개가 합성이 됩니다. F 합성 G 합성 H 그 전체 역함수 이 전체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하나씩 내려와요. 다 역함수가 붙어. 대신에 이제 거꾸로 써야 돼요. H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쓰셔야 돼요. 거꾸로 쓴다.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법을 모르시면 한 문제는 틀리는 겁니다. 무조건.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연수 문제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역함수를 y는 x를 이용해서 그리시오라는 거는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앞쪽에 여러분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을 알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수업 받으신 분도 있긴 있는데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에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파트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y는 x 대칭이동하게 되면 뭐 이런 말이야. 만약 내가 여기 선이 왔어요. 이렇게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x와 y가 서로 똑같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근데 여기 1,2라는 점이 있어. 여기 1,2라는 점이 있어요. 느낌은 그냥 가로 1, 세로 2짜리인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이 점이 y는 x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로 건너와요. 그럼 이 점은 느낌상 가로 2, 세로 1짜리 직사각형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럼 보면 1,2가 결론은 2,1로 바뀌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x좌표가 y좌표로, y좌표가 x좌표로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 f와 f 역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라 여기는 이 직선이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있는 점 그냥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이렇게 여기로 갑니다. 이 점은 이렇게 여기로 가요. 이 점은 이렇게 여기로 가요. 이 점은 이렇게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이렇게 여기로 가고 이 점은 이렇게 여기로 가고 이으면 이런 식의 직선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대칭이동된 관계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좀 더 간단히 그리면 일일이 설명은 어렵고 좀 간단히 그리면 어차피 직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직선이 돼서 직선 두 개 점만 찾으면 돼. 그럼 여기는 0,2가 2,0으로 바뀌고 0,2가 2,0으로 x, y가 서로 맞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 원래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네,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위에서 대칭이동 해봐요. 어차피 여기 있을 테니까 이 두 점을 이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 만들어진다. 직선이니까 저렇게 해도 충분하다. 점 두 개만 가지고 찍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얘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f 역함수 b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각각이 하는 역할 있죠. 함수 f는 말 그대로 함수 값을 알려주는 거고 y는 x라는 직선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는 뭘 알려주냐면 선생님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니까 이 함수 f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되지 않나요? 아이고 근데 맞는데 여기는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게 되면 뭐 이런 느낌을 그려지겠죠. 그렇지?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위치, 이런 위치들이 정확히 누군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대충은 때려 맞출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찍어내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여기 좌표점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느낌보다는 y는 x라는 직선이 하는 역할이 x 좌표를 가지고 y 좌표를 찾아주거나 y 좌표를 가지고 x 좌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 x 값들 근데 이 그림은 다 찍혀있네. 다 찍혀있으면 재미없는데? 안 찍혀있는 게 뭐 있나요? 이게 사실은 다 찍혀있으면 재미없거든요. 그거 여기 있었나요?
그렇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게 밑에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f 역함수 b를 구하는 거군요. 네. 밑에 건 해설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왜 찍혀있나 그랬더니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f 역함수 b 값을 구하시오 인데 y는 x란 이 직선이 하는 역할이 x 좌표를 통해서 y 좌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 x 좌표가 a면 여기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의 x 좌표와 이 점의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a인 거예요. 여기 있는 점에 y는 x가 하는 역할은 x 좌표, y 좌표 서로 똑같기 때문에 x 좌표를 통해서 여기가 b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c가 되고 d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이 값을 구하는데 나 이 값을 모르겠어. 왜 모르겠냐면 원함수의 그래프를 알지만 역함수의 그래프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대칭이동 시켜야 되는데 대칭이동 시키면 이런 데서 무슨 값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고 말했잖아. 역함수 문제 상당히 많은 문제는 역함수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몇 개 안 돼. 대부분 다 원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fk에다가 fk는 b라는 함수값을 가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y는 fx는 이 그래프는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y에 b가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그래프가 k, b라는 점을 지나간다 뜻이에요. k, b라는 점을 지나가는 거라고. 그럼 k, b 이 원함수죠 이제? 남은 거는 이 원함수 그래프가 얘가 k, b, y좌표가 b인 점을 지나가야 돼. 그럼 y좌표가 b인 점이 어디냐? 여기 y좌표 여기 b가 여기 있잖아요. 얘가 아니고 이걸 보는 거잖아. 빨간색을. b라는 y좌표를 가지려면 x좌표는 c가 돼야 되겠네요. 이 그래프는 c, b를 지나감으로 따라서 k 값은 c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셨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바꿔볼까? f 합성 f b 시간 1분 드릴게요. 이거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뭐 배운 대로 하는 거죠. 합성 기호를 없애고 가로치고 b를 먼저 f에 대응시켜요. 그럼 이게 1번이에요. 이걸 풀고 얘가 푸는 게 이제 2번이겠죠. 1번 fb 값을 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함수 f에 b라는 x값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a입니다. 그렇지? 이 지점과 얘는 서로 같으니까 이게 a예요. 2번 그럼 fa를 구하라는 얘기네. 아 이거 못 구하겠다. 내 답이 안 나와요. 아 너무 막 줬구나 내가 문제를. 네.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걸 만약 구해보라면 f 합성 fc를 구하라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fc를 구하는 겁니다. 함수 f에다가 c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fb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다시 함수 f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죠. a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잘 보시고 나중에 또 쉽게 풀으면 이렇게 하나씩 튕기면서 값을 찾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끔 수능에는 나와요. 여기 빈 공간 또 어디 있으면 잘 찾아서 써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웬만해서는 얘네 둘을 이용해서 풀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가 함수 fx와 함수 fx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지? 함수고 교점을 찾으려면 당연히 이 역함수식을 찾아서 두 그래프를 연립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교점이 나오잖아. 누가 교점을 그림 그려서 찾니? 연립해서 찾지. 안 그래? 이런 거예요.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의 교점을 찾으시오. 혹시 너 이렇게 푸니? 설마? 원점이 꼭점이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그리고 기울기 1이며 y좌표 2인 직선을 그려서 여기와 여기가 교점이니 이 교점 좌표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몇 칸만 몇이구나, 이게 몇 칸만 몇이구나 이렇게 찾아? 개념은 이거지만 이렇게 못 찾는 거지.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찾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찾아요? 얘랑 연립하는 거지. 이렇게 두잖아. 넘기죠. 근을 구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에다가 두 그래프에 같이 지나는 교점의 좌표 x좌표가 얘랑 얘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값 1 나오고, x에 2 집어넣으면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여기다 집어넣어도 둘 다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렸던 이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2,4라는 뜻이에요. 됐니? 근데 이거는 식이 있을 때잖아. 식이 있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 뭐 어려워. 그냥 연립하면 되지. 근데 역함수 식이 없네. 그럼 역함수 식이 없으므로 난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합니다. 뒤바꿔야 되겠죠? y는 x로, x는 y로.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양변 3으로 나누면 역함수는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얘네 둘을 이제 연립하는 거야. 그럼 연립하면 쓰지 마. 이건 미친 짓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 그럼 9x-6은 x 플러스 2 넘겨. 8x는 8. 따라서 x는 1. x1을 위든 아래든 아무데나 대입하면 둘 다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요. y값은 위에다 대입하면 1.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 좌표는 1,1입니다 라고 보통은 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함수 중에 역함수를 구하기 쉬운 함수 중에 하나가 1차 함수예요. 근데 보통은 1차 함수 제외와 나머지 함수들은 웬만해서는 역함수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마저도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함수의 역함수 구하려면 굉장히 짜증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 식을 y로 정리할 때는 얘는 또 y 2차고 얘는 y 1차니까 방법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 3을 플러스 1 플러스 2로 쪼개놓고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넘깁니다. y-1의 제곱은 x-2. 제곱시키죠? y-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 이게 넘어가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 플러스 1 중에 그거 중에 얘 중에 조건을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봐봐. 자주 쓰는 2차 함수마저도 역함수 구하려고 했더니 아니 나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빠르게 쓰지만 네가 이걸 역함수 구하려면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과정도 굉장히 짜증나지만 그 중에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쉽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보통은 이렇게 안 구한다. 보통은 이렇게 안 구해요. 주어진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앞으로 절대 얘네 둘을 일반적으로는 얘네 둘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함수 fx는 주어져 있겠지만 보통 함수 fx 역함수가 안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역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원함수는 안 주어져요. 둘 다 주어져 있는 경우는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하는 이런 방식을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쉬우니까 빨리 구해지지 어려우면 구하는 과정도 힘들거니와 끝난 게 아니잖아. 그 어렵게 구해놓은 함수와 다시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연립시켜야 돼. 막 여기 있는 거랑 막 루트 있는 식으로 막 연립시켜야 된다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방법으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은 첫 번째 이해를 하시면 돼요. y는 x에 대해서 f가 이렇게 그려졌네? 잘 봐야 된다. 이게 함수 f예요.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점을 전부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파란색 점을 알고 싶은 거야. 이 파란색 점이 함수 f랑 함수 f의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근데 파란색만 알고 싶다면 굳이 얘네들을 연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랑 연립하면 되죠? y는 fx랑 y는 x를 연립하면 돼요. 여기에 교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차피 파란색 점을 찾는데 얘네 둘의 교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점은 f랑 y는 x의 교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는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랑 y는 x의 교점을 찾아도 됩니다. 둘 중에서 어떤 걸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문제 fx가 나와 있으면 이걸로 푸시면 되고요. 역함수 fx가 나와 있으면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나와 있는 거랑 핵심은 얘를 연립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y는 x랑 연립한다야. 얘네끼리 연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 이 문제였다면 식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의 해를 구하시면 교점 x좌표가 나와요. 혹은 이거의 해를 구하시면 교점의 x좌표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푼다고요. 이렇게 안 풀고 답이 1,1이었죠? 이렇게 안 풀고 원함수가 3x-2네? 그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연립해도 되겠지만 에이 그럴 필요 뭐 있어.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는걸? 굳이 왜? y는 x를 연립해요. 결국은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3x-2랑 x가 같습니다. 넘어가요. 2x 넘어옵니다. 2 x는 1 이렇게 쉬운 거를. 그리고 이 교점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 구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구해진 겁니다. x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은 x, y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구해진 겁니다. 아셨죠? 이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별표 3개짜리 개념입니다. 수능에도 나와요. 저 개념은. 물론 지금 쉬운 1차 함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복잡한, 여러분이 이제 아직 안 배운 복잡한 함수식과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내는 문제로 출제되겠죠. 하지만 개념은 이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이제 역함수까지 끝냈으니까요. 여기까지 연습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주말에 합성함수까지는 다 푸셨죠? 수요일날 주말에 합성함수까지는 우리가 수업을 했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합성함수까지 풀어놓으셨어야 되고, 오늘은 이제 역함수 배운 거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설명만 길었지 분량은 얼마 안 되니까 역함수 부분까지 해서 나머지 마무리해서 오시면 되고, 수요일날은 수업 전에 그 과제 검사를 할 테니까 또 괜히 과제 못해서 남는 일이 없도록. 그래요. 남으셔야 될 분은 남고
가실 분은 가십시다. 아니 너 남아야 돼. 너도 남아야지. 왜 남을까? 지금 그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응.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영상 찍었어. 찍은 걸 그날 보냈었어야지. 그러니까 뭐 그걸 안 보낸 걸 오늘 알았는데 그냥 고치고 오늘 좀 많이. 아니야. 그날 안 보내면 안 한 걸로 간주한다고 얘기했었어. 아니 오늘 남아서 여기 있는 문제 풀고 와.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너는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집에 가서 하는 건데 그냥 여기서 남아서 하는 게 아니 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영어는 원래 너 스케줄대로면 월요일 날은 수학 공부하는 날이야. 근데 저 스케줄이 오늘 가서 국어 강의 듣고 문제집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야 너 다시 말하지만 이거 수학을 뭐 영어 국어를 공부하든 상관없는데 너 수학이 밀리면 안 돼. 월요일 날은 수학이 제 1순위고 수학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부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네가 네 마음대로 또 그렇게 뭐 이게 시간표들 뭐든 이렇게 잡아두면 다시 꼬인다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걸 또 설명해야 돼? 저번에 설명한 대로 월요일 날은 수학이 우선, 화요일 날은 영어가 우선, 그 남는 시간에는 다른 것들이 맞는 거야. 알겠니? 근데 국어에서 뭐 영어 가서 국어 강의를 본다고? 뭐 쌤이 강의 뭐 끊어주셔서 그 들으면서 문제집 만든 거 있는데 그거 풀어야 돼. 그럼 수학은 언제? 수업 갔다 왔고 가서 몇 시에서 몇 시에 오는데? 저녁 먹고 바로 가서 11시쯤. 근데 저번에 너한테 그랬지.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고. 저녁 먹고 가서 바로 가서 11시에 오면 넌 수학을 못 한다는 얘기야, 임마. 그래서 좀 집 가서 숙제하거나 아니면 내일 하자. 내일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말을 못 알아들어? 오늘 아, 얘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네. 일로 와봐. 애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문 닫고 앉아봐.